지난해 2월 분양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입니다. 당시 84제곱미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억 원 이상 낮아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6인 가구 당첨 가족이 부정 청약을 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실제로는 아내와 두 자녀가 사는 4인 가구인데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장인과 장모 집으로 아내를 위장 전입시킨 뒤 장인과 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수도권에서 부모와 함께 살던 한 남매는 부모가 소유한 창고 건물에 위장 전입한 뒤 무주택자 자격으로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청약에 각각 당첨됐다 적발됐습니다. 청약 통장 가지고 있고 매달 이제 15만 원씩 넣고. 사실 일반적인 청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국토부는 이런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과 그 외 지역 인기단지 등 43곳 2만 5천 세대가 대상입니다. 특히 청약 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소형 평수의 5, 6인 이상 대가족이 받을 수 있는 만점 통장이 당첨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부양가족 수 4명 이상의 만점 통장 당첨자들이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거나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자격을 위조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요양급여 내역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특실 확인서와 부양가족 모두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해운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성인 자녀를 위장 전입시켜 부정 청약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앞으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련 서류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경기 양주의 700여 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4월 분양 당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정차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양주에서 제일 좋은 땅이 여기에 지금 이제 분양가보다 적게는 5천에서 1억까지 가지 않을까. 경찰에 적발된 70대 A씨는 이 아파트 단지 노부무봉양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였습니다. 80대 장모를 2020년부터 모시고 살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낸 건데 가짜였습니다.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모시고 살 경우 특별공급 신청 대상이 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다른 아파트에선 일반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대원 수를 허위로 늘린 사례들도 적발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파주와 고양, 남양주 등에서 이뤄진 부정청약 의심 사례 18건을 의뢰받아 13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정청약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계약 자체가 취소되고 분양가의 10%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세종시에서도 11명이 적발되는 등 비슷한 수법이 반복되고 있지만 사후조사가 아닌 청약 과정에서 이를 걸러낼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몇만 대 일 막 이런 단지들도 있잖아요. 전수조사에서 세대원이 있나 없나 보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관리 감독 위주로 가는 거죠. 피해는 오롯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친 정직한 시민들의 몫으로 경찰은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이세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약 2만 8천 호에 대해 주택 청약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발견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는 총 252건이었습니다. 127건이던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약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적발 건수 중 대부분은 위장 전입으로 245건에 달했습니다.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함께 거주하던 남매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택 옆 창고 건물에 위장 전입한 뒤 경기 고양의 주택 청약 추첨에 각각 당첨됐습니다. 6년 전부터 떨어져 살면서도 같은 아파트 위층 장인 장모의 집에 부인을 위장 전입시킨 후 서울의 가점제 청약에 당첨되기도 했습니다. 위장 이혼을 통해 무주택 기간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은 사례도 5건이 적발됐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올 상반기 적발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 390건보단 다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하반기 조사부턴 이용한 의료시설 정보가 나오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의무 제출하도록 했는데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부모를 위장전입시키는 사례가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비롯해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